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젠마의 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젠마의 또 다른 세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원순환 분리배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리배출을 하면 이 물건들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네. 네, 그 분리배출을 한 곳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별센터라는 곳에 가죠. 네. 선별센터에서 이제 분리를 먼저 하고, 분리된 거를 뭐 여러 공정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네. 세척, 씻고, 그리고 이제 파쇄, 분쇄, 잘게 쪼개고 그거를 녹여서 다시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를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 제품 만들고, 그리고 그 제품 만든 거를 다시 이제 소비자가 쓰는 그런 구조가 이제 자원순환 구조죠. 네네네네.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해서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뭐 닫힌 고리 재활용, 뭐 열린 고리 재활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연결 고리처럼 이렇게 빙빙 도는 게 자원순환인데, 네네네. 뭐 그게 기본적인 거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이제 뭐 재활용품들이 다양해지잖아요. 제품들은 항상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 분리배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산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가 굉장히 침체됐다 그러면 내가 종이를 분리배출해도 안 가져가는 거죠. 아. 그죠? 나는 분리배출하는 환경은 똑같은데 네네. 그 뒤에 있는 산업들이 어떤 환경의 처형에 따라서 이게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재활용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아, 이게 뒤에 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정부가 그래서 지원을 하고 하는 활성화 작업들을 네네. 하는 거네. 돈이 안 되더라도 하라고. 그렇죠. 돈이 안 되더라고 하라고. 아.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돈이 안 되더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 그 돈이 재활용 산업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의 그런 돈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각 업체가 이제 뭐 경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쟁 수단이거나, 그리고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거나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재활용 잘 되게 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제 뒷배를 채우는 뭐 그렇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모니터링은 당연히 그 돈을 그 체계를 만들고 하는 환경부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환경부는 돈을 걷어들이고 하는 걸 하는 건데 공무원인 사회에서 그걸 다 관리 못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똑똑해진 소비자가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소비자가 내가 분리배출을 한 거는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소비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출된 물건들이 제대로 잘 쓰임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이제 그 체계 자체가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체계, 모든 곳곳을 다 이제 가서 볼 수 있고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렇게 관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생산지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해서 재활용 품목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관하는 체계품이 있긴 한데 그게 모든 데이터를 다 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게 잘 된다 안 된다라는 정보를 어딘가에 그 이제 어떤 정보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현재 없죠. 아, 모니터링 네. 체계가 없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사실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결합 프로그램을 있으면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네네네. 환경부랑 얘기해서 그런 걸 한번 주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회사에 네. 어떤 단체 견학?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근데 근데 이제 그건 잘 되는데 몇 군데일 거잖아. 전체를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제가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평범한 데를 가요. 네. 25군데를 랜덤하게 저희가 갈 수도 있을까요? 못 가죠. 회사는 안 보여주고 싶어해요. 누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환경이 업종이 뭐 이런 얘기는 다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환경 업종이 코에 걸면 귀에 걸고 귀걸이거든요. 사실 되게 이제 환경이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에요.
네. 정말 깨끗하게 뭐 법적으로 하나도 안 걸리 이런 데 없습니다. 물론 깨끗한 데는 많이 있는데 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데는 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네. 누가 오는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견학을 가더라도 실제 배우고 싶은 건 내가 어떤 체계를 뭐 이게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 싶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문해봤자 정말 쓸데없는 것만 보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보여준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누군가 같이 가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저걸로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게 우리가 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게 중요한 겁니다.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없죠. 네. 그래서 별로 이제 효용성에 따라서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네, 이게 너무 생각이- 깊어지면은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두 번째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